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필기 파트 1장 요양보호 대상자 2의 요양 및 기출문제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표준교재 14에서 34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와 같이 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16페이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인에 대한 보상 해서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출제가 됐었는데 정치적 보상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날을 지정하는 보상 유형은 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가 어떠한 날을 지정을 한다. 뭐 어버이날, 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하는 업무죠. 그래서 정치적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보상은 이제 이용 요금 감면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문제 어떻게 나왔던가 한번 볼게요.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하면 정답은 그렇죠. 정치적 보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1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별표 1개 해놨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뇌 자극을 주려면요.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단조로운 생활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 식품을 섭취를 합니다. 우리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영양제에 의존해도 안 된다. 3번 만성질환 유무를 확인을 해라. 요 말은 건강검진 해라. 그 다음에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 뭐 매시간 운동해라. 틀려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해라. 그것도 틀려요. 그런 운동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가족과 적극적인 애정 표현,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그럼 우리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번 만성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만성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자, 1번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2번 가공식품 위주 식사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매일 2시간 이상 근력 운동하는 거는 우리도 힘들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혀간다. 3번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번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번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4번이죠. 사회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자,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 아니죠. 가급적이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높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3번 부부관계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해야겠죠. 우리 수직적인 건 상하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면 동반자가 된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노년기의 특성 해서요.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체적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리적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특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시험에서는요. 심리적 특성이 많이 출제가 됐었다.
그럼 우선은 신체적 특성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9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가보시면 세포에 노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노화는요, 근육세포도 노화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내용은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다. 그래서 세포의 노화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지니까 잠재됐던 질병이 나타나고, 질병이 발생되면 상황이 악화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잠재된 질병이 나타나고 질병 발생 시 상황이 악화되는 특성은 하면 면역 능력 저하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능력 떨어진다, 잔존 능력 저하. 그 다음에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요. 또 노화에 비가역적인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노화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그것을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중요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요게 상대적으로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꼭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이 증가가 됩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친구들이 떠나가요. 이러면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게 돼요. 이 말은 즉 외향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내향성 증가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조심성의 증가는요, 매사 신중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진다. 또 경직성 증가 같은 경우에는요, 융통성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또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옛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하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되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 또 의존성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된다. 다음은 사회적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사회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요, 역할 상실, 그 다음에 유대감 상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적 빈곤, 또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한다. 정답은 3번이죠. 경직성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에 저항을 한대요. 융통성이 없다. 경직성 증가.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번 역할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 감소로 매사 신중해진다. 정답은 3번이죠.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자, 1번 융통성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융통성 없어. 그죠? 융통성 감소. 사회적 유대관계 감소. 또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 약화. 5번 내향성 감소가 아니라 내향성이 증가되고 또 조심성이 있으니까 매사 신중해진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정답은 그죠? 3번 조심성이죠.
다음 3절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 해서 2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구 형태가 어떻게 현재 변화되고 있는지, 또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노인부양 문제가 어떤 게 있고 노인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시험에 가구 형태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보고요. 가족 관계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보고요.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 해서 2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요즘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족관계의 변화를 볼 건데요. 자, 부부관계에서는요. 자, 1번 내용입니다. 부부관계가 동반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냐면요. 부부관계가 수평적이다. 이렇게 잘 나와요. 오답으로 수직적이다. 그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내용에서는 뭐가 출제가 됐냐면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내용이고요. 고부장서 관계로는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고부 갈등이 있고요. 장서 갈등이라고 해서 장모님과 사위와의 갈등을 말해요. 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 갈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 또 조부모 손자녀의 관계 이 내용은요. 시험 문제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들을 돌봐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하신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경쟁심,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 다음 문제. 다음 파트. 자, 다음은 우리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사이드에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고요. 요 내용 중에서 수정학대 가족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수정학대 가족.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학대 가족은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건데 다른 동에 사는 거예요. 다른 동. 그런 것들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빈둥지 증후군은 뭐냐.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뒤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 상실감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살펴볼 건데 이 내용 중요하다. 27페이지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로는 노인 부양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자, 인식 자체가요.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공적 부양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 돌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 이 파란색 글씨 있죠? 이렇게 책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는 27에서 2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1번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협력을 해야 돼요. 모두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된다. 공적,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하다. 우리 공적 부양이 사회가 하는 부양이고
그 다음에 사적 부양은 가족이 하는 부양이죠. 서로 으쌰으쌰 하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대 통합을 해야 된다. 세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제도가 잘 갖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즉 사회 입소를 가능하면 늦춰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다. 이게 뭐 한 가지여야 된다. 획일적이어야 된다. 획일적.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틀려요.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번 전원생활, 2번 자녀의 취업, 3번 친한 친구의 죽음, 4번 손자 손녀의 출생, 5번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은? 그죠. 3번이죠. 친한 친구의 죽음. 자, 2번.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이거 뭐였죠? 매우 중요하죠? 5번 수정학대 가족이다. 이게 문제가요. 수정학대 가족은 한 다음에 요걸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노년기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그죠? 5번이죠.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아니라 독립적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는 딱딱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 그것도 아니죠.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이제 자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한다. 자, 다음 문제.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2번 노인 1인 가구수가 감소한다.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이죠.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빈둥지 증후군. 자, 1번 확대가족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 노부부만 사는 아니면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 가족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 1인 가구 수가 증가한다죠. 그 다음에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4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해서 31페이지에 있는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 요게요. 시험 문제에 안 나왔다가 최근 컴퓨터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꼭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4가지 원칙은요.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일어서게 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대면하기는요.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르신들은 반응이 느리시잖아요. 그래서 최소 3초 이상 기다리고요. 그리고 접촉할 때는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되고, 그리고 일어서게 하기. 이 내용은 가급적이면 혼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2장 파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